자, 오늘은 이번 챕터를 오늘 다 끝낼 거예요. 이번 챕터. 오늘은 수치 정보를 어떻게 인코딩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자 정보, 그 다음에 이미지 정보, 소리 정보를 어떻게 인코딩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숫자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이 글씨는 좀 잘못된 거고, 우리가 내가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6, 5, 5, 3, 5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숫자로 볼 것인가, 이거를 문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걸 이미지로 볼 것인가 하는 거죠. 이미지로 볼 것인가. 그래서 이걸 이미지로 본다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걸 비트맵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벡터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그래서 이미지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표현된 인코딩된 그 정보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연산할 수 있나요? 연산 못해요. 그냥 이미지로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미지로만. 문자로 표현한다고 해봅시다. 이거를 문자로. 그러면은 문자 인식, OCR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캐릭터, 숫자가 아닌 캐릭터 6553호라는 캐릭터를 우리가 받겠죠. 이것을 우리가 연산을 할 수가 있나요? 연산 못해요. 그죠? 캐릭터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캐릭터로 변환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냥 저장하고 보는 용도죠. 저장하고 보는 용도. 뭐 특별한 용도 없잖아요.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숫자로 우리가 인식을 했다. 숫자로 인식할 때는 뭘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라고 생각할 때는 뭘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미지로 인코딩한 거하고 그 다음에 문자로 인코딩한 거하고 다르게 뭘 가정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숫자로 인코딩했다 그러면은 연산이에요, 연산. 네? 계산하기 위한 거죠. 계산한 용도로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문자로 해도 되고 이미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숫자로 할 때는 계산을 하기 위한 용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배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면은 숫자 정보로 우리가 인코딩 하겠다. 그러면은 계산을 할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계산을 그럼 쉽게 할 수 있도록 인코딩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여기 1, 2, 3에 있습니다. 문자로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이미지로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숫자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돼 있고, 숫자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1010 이진 변환을 할 때 우리가 저기 10진법을 이진법으로 바꾸는 뭐 이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한번 먼저 그러면은 이진수 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진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진수가 이게 하나의 카드라고 하면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가 있는 거고요. 그죠? 2의 7승까지 이게 8개 칸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2의 0승은 1,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그래서 각각의 칸이 의미하는 숫자는 1, 2, 4, 8, 16, 32, 64, 128이죠. 그죠? 이걸 가지고 128까지에 0부터 111이면은 128까지 맞나? 1, 2, 4 128까지의 모든 숫자를 요 칸을 한 번씩 써서, 카드를 한 번씩 써서 표현할 수가 있나요?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방학 때 우리가 정보 캠프를 우리 학과에서 이제 매달, 방학 때마다 열고 있거든요. 열고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요. 이진법을요. 이진법이 사실 중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이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들 앞으로 4개 해서 카드를 하나씩 줘요. 카드에 써 있어요. 1, 2, 4, 8, 16 이렇게 해가지고 128까지 숫자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쭉 서 있죠. 서 있는 다음에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임을 하냐면은 64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뒤집거나 엎거나, 뒤집으면 0인 거죠. 내면은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조합해서 64를 만드는 거예요. 57도 만들고.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57이라 그러면은 32에다가 뭐 이거 하나 더하고 이거 하나 더하면은 57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진법을 아이들이 금방 깨우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처럼 문제를 줘도 애들이 이진법을 해요. 유치원 아이들도. 이제 이게 이진법인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조금 더 나가면 3진법, 4진법, 5진법, 6진법도 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만약에 202를 만든다. 그러면은 조합을 이렇게 하면은 조합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쓴 카드는 1, 쓰지 않은 카드는 0. 이렇게 하면 1000, 1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202를 이진법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써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진법 우리가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더라도. 이게 기본 원리니까. 그죠? 그리고 10001101을 10진법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러면 아이들이 실제로 140이라고 써요. 이진법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왜 그러면 카드의 플립이니까. 그죠? 유치원 아이들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자, 이제 이진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이제 실제로 이진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인티저를 한번 봅시다. 정수. 지금 정수하고 실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정수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먼저 정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정수는 그냥 뭐 124, 201 이런 거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진법으로 변환만 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진법으로 변환만 하면 되지 않겠나. 맞죠. 맞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있어요. 3가지 정도. 하나가 우리가 이제 비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8비트를 쓴다, 우리가. 그럼 8비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8비트 255까지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0부터 255까지죠. 그 205, 예를 들어서 300이라는 숫자는 8비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나? 표현 못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 비트 가지고 더 많은 숫자를 우리가 표현할까라는 게 하나의 고민이고, 두 번째는 음수는 어떻게 표현할 건가? 우리가 이진법에서는 음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음수를 어떻게 우리가 인코딩 할 건가 하는 거가 또 하나의 이슈고, 세 번째는 그렇게 표현했을 때 덧셈과 뺄셈 같은 연산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게 되어 있는가? 연산이. 이게 또 하나의 이슈예요. 그래서 요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제 인코딩을 하는 거죠. 제가 이따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아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표현 범위, 두 번째가 음수, 세 번째가 연산. 미리 써놓을게요. 요거 3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 크게 이렇게 표로 이렇게 나눴는데, 정수의 표현은 unsigned와 signed로 나누고 signed는 이렇게 나눠요. unsigned는 음수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음수가 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음수를 사용하지 않고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signed는 음수, 양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음수, 양수가 있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는가? sign and magnitude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1의 보수, 2의 보수, one's complement하고 two's complement, 1의 보수, 2의 보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unsigned라고 그러면은 그냥 이진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사인이 없으니까, 음수가 없고 양수만 우리가 다루니까 그냥 이진법으로 이진 표현만 하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16비트가 있다, 8비트가 있다, 그럼 0부터 255까지 표현이 되죠. 아까 얘기한 요 3가지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표현 범위, 음수, 연산. 요걸 계속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진법으로 표현하면은 표현 범위는 8비트를 사용하면 0부터 255까지, 16비트를 사용하면은
2의 16승 마이너스 2까지니까 65,000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게 되겠죠. 음수는 표현 못하는 거고요. 음수를 표현 못하기 때문에 연산하는 데는 사용하지 못해요. 연산하는 데는 사용하지 못하고 주로 카운트, 개수를 세는 거, 카운트하는 쪽이나 메모리, 우리 컴퓨터의 실제 메모리에서 주소 할당하는 용도 같은 거로 쓰이고 있어요. 이 방법이요. 그래서 뭐 복잡한 연산 안 하고 카운트만 하니까. 그리고 주소는 마이너스 주소가 없으니까 주소 할당하는데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은 사인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숫자를 어떻게, 음수 양수라는 사인을 어떻게 우리가 집어넣을 건가. 첫 번째가 사인 된 매그니튜드 방식이죠. 사인 된 매그니튜드는 사인 값하고 사인 비트하고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 실제 값하고를 분리해서 두 개 다 적어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제일 첫 비트는 부호로 0은 양수, 1은 음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비트의 크기, 매그니튜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8비트를 쓰겠다. 그러면은 첫 비트는 부호에 사용하고 나머지 7비트는 크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7비트이기 때문에 0부터 125까지만 표현이 되죠. 0부터 125까지만 표현이 돼요. 그죠?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한 비트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25부터 플러스 125까지 표현이 되죠. 우리가 그립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예. 7비트면은 0부터 127까지 127까지인가요? 7비트면은 256, 127비트요. 맞아요. 지금 125라고 돼 있어요. 127이에요. 이거. 그러면 해봅시다. 이게 8비트인데 이게 8비트예요, 전체가. 이게 1비트고 이게 7비트죠. 7비트. 7비트니까 00000서부터 111 7개니까 저 학생이 얘기한 대로 0부터 127까지 되죠.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부터 127까지가 나오죠. 자, 그럼 아까 세 가지 문제. 표현 범위와 음수와 연산에 대해서 봅시다. 표현 범위는 마이너스 127에서 플러스 127까지예요. 그렇죠? 음수 표현 되죠. 여기다가 표현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0인데 이게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 나올 수가 있죠. 그죠? 0이 두 개가 돼요.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산하는데 아주 복잡한 문제를 야기를 시킵니다. 이 문제가. 그리고 연산 자체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감안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은.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거 127이에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되죠?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9다. 그러면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첫 비트는 1이 되고 나머지는 9를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 000, 110, 100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9는 제일 첫 비트만 0으로 바꿔주면 되죠. 아니, 플러스는 첫 비트만. 그럼 첫 비트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첫 비트가 부호 비트고 나머지가 매그니튜드 비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의 경우도 이런 숫자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주고 나머지를 그냥 십진법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십진 숫자로.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플러스 7이다. 그러면 8비트 사용할 때, 16비트 사용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앞쪽은 전부 0으로 채워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124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256이다. 16비트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8비트로는 표현하지 못해서 오버플로우 에러로 처리가 됩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점이 있는데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혼란을 초래하고 이 부호 때문에 부호 비트 때문에 연산, 덧셈이나 나눗셈 연산하는데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한 것이 사인은 매그니튜드였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2의 보수 방법이에요. 투스 컴플리먼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1의 보수, 원스 컴플리먼트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설명을 할 겁니다. 자, 1의 보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1의 보수. 1의 보수 방법은 사인 비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앞에 사인 비트가 없어요. 그냥 통째로 8비트면 8비트를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은 양수만 보면은 255까지 표현할 수가 있죠. 0부터 255까지. 음수는 요거를 뒤집어요. 보수를 취해요. 보수를 취해요. 보수를 취한다면은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0은 1로 1은 0으로. 그게 이제 보수거든요. 보수는 컴플릿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만약에 십진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대로 이진수로 표현하고 그것이 음수인 경우에는 같은 크기의 양수에 대한 이진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것의 1의 보수를 표현합니다. 1의 보수.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9인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마이너스 9인 경우는 요거를 보수를 취해버려요. 보수를 취해버리면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것만 하면은 아까 그 unsigned처럼 8비트면은 이 0에서 255까지 표현하지만은 보수를 사용하면서 앞에 거가 자연스럽게 부호 비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0이면은 이거는 플러스인데 플립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1이 되잖아요. 1이 되니까 이것은 이제 앞에 걸 보고 이건 음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0이면은 양수구나 이걸요. 그렇게 이거를 이제 1의 보수 관계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비트가 0이면은 양수, 1이면 음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0 이렇게 되면은 양수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10준으로 표현하면은 플러스 124가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건 음수구나. 그러면은 전체를 음수기 때문에 보수를 취해버리죠. 이건 음수라는 걸 알게 되고 보수를 취하게 되면은 000011은 111100이 되는 거고 10준으로 변환시키면은 124가 돼서 이거는 마이너스 124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그냥 바꿔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일 때는 부호에 따라서 부호 빼고 한 다음에 10준 한 다음에 음수이면은 보수를 취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고, 이진수가 있으면은 0인지 1인지를 보고 음수구나 양수구나 이걸 그대로 취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음수일 때는 다시 보수를 취해서 그거를 10진 변환하면은 그것이 그 값이 음수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의 보수, 2의 컴플리먼트를 하기 위해서 미리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거는 뺄셈, 덧셈 같은 연산이 간단하지가 않고 여전히 0이 두 가지가 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2의 보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한 거고, 2의 보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서처럼 0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혼동과 그 혼동으로 인하여 연산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다. 양수인 경우에는 기존에 똑같이 이진 변환만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음수인 경우에 대한 표현인데, 음수에 대한 표현은 음수에 대하여 2를 더해줘서 앞으로 당기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을 이제 없애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왔어요. 그림을 그려서 한번 이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이게 보기, 확대. 아, 이거 맨날 까먹어. 확대가 얼마로 했더라, 지난번에? 200 정도로 했나? 네, 200으로 하니까 좀 낫네. 보세요. 그 1의 보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의 보수는 이렇게 돼 있죠. 0부터 127까지 이렇게 되고 0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앞에 한 비트는 부호처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는 이제 빼고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7비트만은 127까지 표현이 됐죠. 근데 이것을 밑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대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대칭으로 0, 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렇게요. 대칭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보수예요. 요거는 그대로 1로 바뀌었고 요것도 그대로 이렇게 바뀌었고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대칭으로 다 바뀌었죠. 대칭으로 바뀌니까 플러스 0부터 127까지 마이너스 0부터 127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바뀌냐면은 요거를 한 칸씩 없애요. 한 칸씩. 그러니까 마이너스 0을 없애고 요거를 마이너스 0이 없어지니까 요거가 위로 한 칸씩 올라가요. 0은 하나만 있고 아까 1의 보수에서 0이었던 게 마이너스 1이 되고 한 칸씩 밀리죠. 밀려다 보니까 올라가서 마이너스 128로 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슨 장점이 있는지를 아까 봅시다. 아까 얘기했었던 표현 범위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로 되는 거고 한 칸 남들보다 하나 더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수의 표현도 자연스럽게 보수가 되면서 플러스는 0이고 마이너스는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산이 제일 큰 장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산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자, 일단 여기서 십진수하고 2의 보수를 표현한 이진수하고가 어떻게 상호 변환을 했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는데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여기 설명을 했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 먼저 양의 값만 예를 들어서 음수를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124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124. 그럼 양의 값만 이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124를 이진수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1의 보수를 취하고 1의 보수에서 우리가 한 칸씩 올라가야 되잖아요. 1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1의 보수에서 1만 더해주면은 그럼 한 칸씩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또는 양의 값만 이진 변환 시킨 후에 1의 보수를 취하고 제일 오른쪽 끝 비트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한 칸씩 가면서 제일 처음 나오는 0까지만 보수를 취해주면은 똑같아져요. 또는 이진 변환을 한 후에 이진 변환만 한 후에 1의 보수 취하지 않고 제일 오른쪽 비트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면서 첫 번째 1까지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 비트부터는 보수를 취해버려요. 세 가지가 모든 같은 결과를 냅니다. 같은 결과를. 예를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24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이고 양의 값은 124니까 124를 이진 변환하면은 0, 1, 1, 1, 1, 1, 0, 0이 됩니다. 되죠? 근데 이게 음수니까 1의 보수를 취하죠. 1의 보수를 취하면은 0이 1이 되고 1이 0이 되니까 이렇게 되죠. 1, 0, 0, 0, 0, 0, 0, 1,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1을 더해줘. 1 더해주면은 1 더해주니까 올라가가지고 1, 0, 0, 0, 0, 1, 0, 0이 되는 거죠. 이게 이해해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124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또는 두 번째 방법. 이게 땡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것처럼 두 번째 방법이니까 땡이 돼야 돼요. 요게 저기 대시가 아니고 땡이 돼야 돼요. 이것도 봅시다. 그러면은 1의 보수를 취했죠. 1의 보수 취한 다음에 오른쪽에서부터 오면서 제일 처음 나오는 0까지만 보수를 취해줘요. 요거 세 개만 보수를 취해줘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똑같고 요 끝에 세 개가 100이 돼야지. 100. 여기 공이 하나 빠졌어요. 여러분 쓰세요. 100이에요. 100. 뒤에 공 하나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은 위에 거하고 똑같죠. 그죠? 이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124를 원래 이진 변환한 값, 1의 보수 안 하고, 여기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오른쪽 비트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1까지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만, 그러니까 여기 끝에 세 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만 보수를 취해버리거든요. 나머지 보수를 취해버리면 똑같이 1, 0, 0, 0, 0, 1, 0,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이 다 똑같은 방법인데 이해 보수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얘기했었던 첫 번째 방법은 개념적인 방법이죠. 아까 그 개념이 있잖아요. 이렇게 1의 보수에서 한 칸씩 올려야 되니까 1 더해주면 한 칸씩 올라가겠구나 라는 거가 이제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 개념을 표현한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기계적으로 표현한 거죠. 기계적으로.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오른쪽부터 1 나오면 바꿔주기만 하면 되거든. 이게 굉장히 프로그래밍적인 알고리즘적인 표현 방법이죠. 그냥 기계적으로 변환만 시키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해 보수에서는 0이 하나로만 표현돼서 0이 두 개였던 방법하고는 달리 혼동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8이라는 걸 하나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도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거 예를 한번 봅시다. 예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가 헷갈리네. 이게 마이너스처럼 보이죠? 마이너스 아니에요. 이거 분릿이에요. 땡땡땡이에요. 땡땡땡. 땡땡땡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마이너스처럼 보여가지고 헷갈려요. 그래서 플러스 3 플러스 2 이러면은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이진 2의 보수로 표현하면은 1101이거든요. 마이너스 2는 1101이고, 이거 더해줘요. 더해주면 1011이 되는 거죠. 1011이 왼쪽으로 초과가 되는데, 1011은 보세요.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는 거고, 이거를 보수를 취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100이 되는 거죠. 100.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보수를 취해주고 2를 더하니까 2에 보수하면은 0, 1, 0,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에. 그렇게 되면 이게 5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돼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요. 플러스 7 더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더라도 플러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2의 보수로 표현한 거를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더하기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하기만 가지고. 나머지는 표현만 하고. 이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이 나는 더하기만, 표현된 것들을 더하기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컴퓨터 우리가 그 모델에서 생각하면은 더하기를 할 수 있는 회로만 있으면은 다 처리가 되는 거죠. 다 처리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장점들을 이해 보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 방법을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세요. 부호와 무관하게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더셈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다. 덧셈만 사용하면 되는 거고, 뺄셈도 덧셈으로 그냥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다 할 수 있죠. 곱셈은 덧셈을 반복해서 수행하면 되는 거고, 나눗셈은 뺄셈을 반복해서 수행하기만 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돼서 이해 보수의 표현 방법에 대해, 이해 보수 표현 방법이 지금 표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고, 요 예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 예를. 이게 unsigned, 그 다음에 sign은 magnitude, 그 다음에 1의 보수, 2의 보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값이 만약에 1011이 나왔다. 1011이면은 8다가 3 더하니까 11이죠. 이거를 다 쓴다 그러면은 11이 되는 거고, 첫 번째가 부호 비치다. 그러면은 1이니까 마이너스고 3이구나.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의 보수는 어떻게 돼요? 1의 보수는 이거를 뒤집죠. 뒤집으니까 0, 1, 0, 0이 되니까 1, 0, 9, 이제 앞에가 마이너스고 1의 보수를 취하니까 1, 0, 0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2의 보수는 거기다가 2를 더해주죠. 그죠? 2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가.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요거가 다른 인코딩 방법에 따라서 다른 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우리가 연습을 하나 해봅시다. 연습을. 문제를 제가 하나 뭘 줘볼까? 문제를 하나 줘볼게요. 아, 여러분들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실제로 연습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숫자를 할까? 오늘이 며칠이죠? 8일. 10월 8일인가요? 그럼 108 마이너스 108를 2의 보수로 원투를 표현해보세요. 마이너스 108을 2의 보수로 표현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8비트 표현해서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8비트 2의 보수의 표현이에요. 2의 보수는 십진수로. 이 두 가지를 지금 해보세요. 마이너스 108을 2의 컴플리먼트 방법으로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8비트로 표현된 2의 보수로 8비트로 표현된 10001001을 십진수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그래서 꼭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한 것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계적으로 2의 보수로 바꾸는 그것만 연습을 시키는 건 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왜 2의 보수로 표현을 해야지만 됐는지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그 백그라운드 얘기를 쭉 해오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인코딩 방법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죠? 그래서 그거를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아, 정수 표현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excess 시스템이라는 거죠. excess 시스템. 연산을 위해서 표현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10진과 2집을 변환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부동소수점 표현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만약에 8비트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0부터 255까지 표현이 되잖아요. 부호 비트가 없으니까. 근데 그 0부터 255까지 중에서 제일 가운데 숫자가 128 또는 127이 되겠죠. 그걸 매직 넘버라고 얘기합니다. 매직 넘버. 그래서 매직 넘버를 기준으로 해서 0에서부터 255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진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 거는 마이너스로, 그 이후 거는 플러스로 표현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매직 넘버가 128이다 이렇게 되면 excess 128이라는 그 128로 표현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128이니까 0000에서부터 1111까지 하고 제일 가운데 숫자가 10000 이렇게 하면은 0부터 255까지 표현하는데 가운데가 128이고 excess 128을 썼다. 그러면 요 가운데 값을 128을 0이라고 하고, 그거를 나머지들은 전부 128을 빼는 거예요. 여기서 128에서 128 빼면 0이잖아요. 255에서 128 빼면 127이고 0에서 128 빼면은 마이너스 12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숫자만큼을 전체 통째로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 표현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2의 보수하고 범위는 똑같네요. 그죠? 2의 보수하고 표현 범위는 똑같지만 연산은 하지 못해요. 연산은. 2의 보수는 연산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2의 보수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가 이제 excess 방법이에요. 만약에 excess 127이다. 그러면은 127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해보면은, 문제를 보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25를 excess 128로 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5에다가 이게 이제 excess 128로 돼 있는데 요 값이 마이너스 25라는 거죠.
그러니까 128을 더하게 되면은 103이 되는 거고 103을 그냥 이진 변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3에 대한 이진 값이거든요. 이것이 마이너스 25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XS 128로 표현된 이진 코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걸 10진 변환하면은 254가 되는 거고 254에서 128을 빼면은 12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26이 되는 거죠. 요 말만 들으면 여러분들 헷갈리는데 요 두 개의 그림만 생각하면은 전혀 헷갈릴 게 없어요. 전체를 128로 빼버리고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할 내용이고 지금 11시 20분인데 한 10분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마지막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요것만 하고 끝날 거예요. 부동소수점 표현, 플로팅 포인트. 실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실수를 가만히 보세요. 실수는 12.345 이렇게 되는 것처럼 12.345잖아요. 그래서 앞에 정수 부분이 있고 뒤에 소수 부분이 있어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지죠. 그 소수점, 점이 있는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동소수점이라 그러면은. 그래서 실수를 표현할 때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이라 그러면 플로팅 포인트, 플로트 마크에 떠다니는 거잖아요. 소수점의 위치를 고정하지 않고 그 위치를 따로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따로.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가수와 멘티사라 그럽니다. 가수와 소수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지수, 익스포넌트로 나눠서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진수를 마이너스 0.064 10진 실수 이렇게 하면 부동소수점 표현하면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10 마이너스 3이 아니고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3승. 여기 봅시다. 마이너스 0.064 이렇게 이게 우리가 10진 실수잖아요. 실수. 이거를 어떻게 부동소수점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은 마이너스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소수점을 플로팅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옮기니까 64 곱하기 10진수니까 하나, 둘, 세 개 옮겼잖아요. 세 개 옮겼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 방법을 쓴다. 그러면 우리가 저장해야 되는 거가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요 숫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형식만 알면 요 세 개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요 세 개만 어딘가에 저장해두면은 값이 나올 때마다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부호고 이거가 멘티사라고 얘기합니다. 멘티사, 가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가 익스포넌트,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지수라고. 그래서 요 세 개를 우리가 표현하는 거가 인코딩하는 방법이 지금 쓰이고 있는 방법이에요. 실수를, 부동소수점들을 우리가 이진으로 인코딩하는 방법이 요거 세 개만 표현한다. 지금 10진 표현은 이렇지만 이거 이진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 10000 이진으로 표현하면 2의 몇 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일반적인 실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적인 실수의 모습. 여기다가도 여러분들 소수점 하나 크게 박아두세요. 소수점이 표시가 안 됐어요. 여기다 점. 이거. 그래서 이게 정수 부분이고, 이게 소수 부분이죠.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은 아까 우리가 이진법 표현할 때 얘기를 했죠. 각각의 카드가 1, 2, 4, 8 이런 식으로 가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한 번씩 나타나게 조합을 만들면은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의 1승, 2의 0승,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승, 2의 마이너스 3승,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진에서 이거의 표현은.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이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세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내가 7.75를 표현하겠다. 이진법으로 7.75. 이진법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7.75. 7.7을 표현하겠다. 그러면 앞에 7은 어떻게 표현해요? 7은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 되고 4, 2, 1 이렇게 하면 7이 되는 거네요. 그죠? 1, 1, 1. 그러면은 7은 됐고 7.75. 75는 어떤 카드를 한 번씩 쓰면 될까요? 75는 0.75는 요거 한 번 하면 0.5죠. 요거 하면은 0.25죠. 아, 요거 두 개 쓰면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111.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0.75니까 운이 좋게 이렇게 됐지. 여기처럼 모든 숫자를 이거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표현하지 못해요. 표현하지 못해요. 이거는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표현이 못해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거의 조합으로. 그래서 아까 지금 내가 얘기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카드를 사용해서 한 번씩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어떠한 숫자의 조합, 어떠한 숫자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조합해서 못 만들어요. 그 예를 한번 봅시다. 소수점 이하의 4자리의 모든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4자리를 해놓고 0, 0001, 0001, 001, 11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를 10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저거는 0.0625, 0.1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0.2, 10진으로 0.2를 표현할 수 있는가? 여기서? 0.2를 표현 못해요. 그럼 0.2는 없어요. 중간에 떨어져 있잖아요. 0.2는. 어떻게 하죠? 아, 그러면은 요거를 좀 늘려볼까요? 속으로. 4비트가 아니고 8비트로 늘려볼까요? 늘릴 수 있어요. 늘려도 0.2는 안 나와요. 0.2는 안 나와요. 제일 문제가 0.1이에요. 0.1. 0.1은 이거를 무한대로 늘려도 안 나와요. 무한대로 늘려도 안 나와요. 계속 룹이 돌아요, 룹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 2의 마이너스 몇 승을 계속 늘린다 하더라도 표현 못하는 숫자가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10진수의 실수 0.1이다. 즉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을 이진수로 표현하면은 순환소수인 0.00011, 0011, 0011, 0011 이렇게 계속 나가요. 1100이 무한대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진수로는 가장 근사한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9.10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0.1을 100번 반복해서 더하면은 10이 돼야 되는데 10이 아니고 우리 컴퓨터에서는 9.999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면 그거를 0.1을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0.1을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선생님 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코딩 방법을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노벨상 받을 수 있어요. 아, 노벨상은 아니구나. 그죠? 아직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C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면은 C로 한 서너 줄이면 짜요. C로 0.1을 룹을 돌려가지고 100번을 더 해보세요. 그리고 프린트 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근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죠. 이런 문제 때문에 컴퓨터에서 그걸 보정하는 거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 보정을 하고 있어요. 보정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나타나지 않게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몇 번만 테스트 해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옛날에 그 인텔에서 나온 CPU들이 잘 처음 나올 때 이런 숨겨진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킨 사례들이 있어요. 몇십 년 전에 처음에 우리가 만들 때. 뭐 그런 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 봅시다. 지수와 가수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지를 봅시다. 보통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IEEE에서 표준에서 싱글 프리시전, 더블 프리시전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싱글 프리시전을 내가 쓰겠다 그러면 32비트를 쓰고 더블은 64비트를 써요. 전체가 32비트라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전체가 32비트면은 어떻게 쓰냐면은 32에서 사인의 1비트를 쓰고 그 다음에 지수의 8비트를 쓰고 그 다음에 멘티사의 23비트를 써요. 3비트.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부호와 멘티사와 익스포넌트 값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32비트다. 그러면은 1비트는 부호, 그 다음에 8비트는 익스포넌트, 그 다음에 23비트는 멘티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네, 색깔이.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 다음에 멘티사가 나오죠. 멘티사가 이게 멘티사가 뭐 1.00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 지금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거를 까만색으로 바꿔볼게요. 이거 밑에 내려가서 이거 색깔이 잘 안 나온다고 이거 수업 끝난 다음에 꼭 얘기해줘요. 지금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이걸 저기 고칠 수 있게. 그래서 부호와 익스포넌트와 멘티사로 되어 있으면 부호는 그냥 부호죠. 그 다음에 익스포넌트는 2의 몇 승이라고 하는 요것만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5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멘티사는 1점 몇몇몇몇 이렇게 이제 표준을 했거든요. 1이 항상 나오게. 요 뒤에 나오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아까 그 소수점 뒤에 나오는 거가 실제로 24비트까지 표현을 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24비트까지. 그러면 굉장히 이제 정밀도가 높은 것까지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0.1은 표현을 못해요. 0.1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표현하면은 사인, 익스포넌트, 멘티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익스포넌트는 아까 얘기한 익세스 127 표현 방법 있습니다. 익세스 127 표현 방법을. 익세스 127은 8비트를 0부터 255로 해놓고 전체를 127로 빼버린 거죠. 그죠? 127로 빼버려서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127에서부터 128까지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멘티사고요. 근데 이제 멘티사는 하나의 특징이 1점 몇몇몇몇 이런 형태로 정규화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1점 몇몇몇 형태로. 그래서 1점 몇몇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1은 빼고 점 몇몇몇몇 요것만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11000011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제일 왼쪽이 그러니까 1100110011 이러면은 요 형태를 바꿔야 되니까 제일 왼쪽에 1이 올 때까지 소수점을 변환시켜요. 하나, 둘, 세 개 옮기는 거죠. 그럼 1.0110011이 되고 세 개를 왼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2에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2에 마이너스 3승이 곱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3번 쉬프트를 냈고 그래서 요거 자체는 여기에 들어가는 멘티사에 들어가는 거는 요거를 옮겨서 이렇게 됐는데 1은 빼고 점 뒤에 있는 것들만 바꿔서 저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익스포넌트는 마이너스 127을 매직 넘버로 쓰기 때문에 봅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가 똑같이 되는 거고 있다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니까 이그젬플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그젬플을 가지고 자 10진수 0.75를 싱글 프리시전 플로팅 포인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해보자. 0.75
0.75. 답부터 먼저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답부터 얘기하면은 싱글 프리시전이니까 32비트예요. 32비트가 이게 0부터 32비트예요. 32비트고 이게 32비트예요. 그리고 첫 번째가 부호 비트고 두 번째가 익스포넌트 비트고 나머지가 멘티사 비트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요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한번 봅시다. 해석을 하면서 0이니까 양수구나. 네? 익스포넌트가 0, 11111 0이구나. 네? 그럼 이걸 10진수로 바꿔야지. 10진수로 바꾸니까 126이네. 126인데 이거를 아까 XS 127 방법으로 썼기 때문에 XS 127 방법 썼기 때문에 이거를 127을 빼야지.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2에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양수고 2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1점 뭐뭐뭐뭐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1점 뭐뭐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표현을 하면은 1.1로 쭉 들어가잖아요. 1.10000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멘티사 값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은 그러면 다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이니까 1 곱하기 2의 0, 1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하나 있으니까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이잖아요. 2의 마이너스 1, 이거 2의 0 그러니까 1.5가 되는 거죠. 이것은 1.5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이거는 플러스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1승 이거는 1.5가 되는 거예요. 1.5 2의 마이너스 1승이면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2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2 빼기 1이 아니고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5니까 0.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0.75가 되는 거예요. 이거가 0.75가 저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0.75 똑같은 방법으로 이걸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요거 이게 32비트인데 첫 번째 1비트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가 익스포넌트구나. 익스포넌트 그리고 이것이 멘티사예요. 자 보세요. 이게 0이니까 1이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익스포넌트인데 익스포넌트는 2의 몇 승이라는 요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10, 11, 100 이거를 표현하면은 11100이 뭐예요? 124래요. 124 이게 10진으로 하면 124죠. 124를 근데 익스포넌트 127로 표현했기 때문에 127을 빼요. 127을 여기서 124에서 127을 빼면 마이너스 3이잖아요. 2에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2에 마이너스 3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멘티사죠. 멘티사는 1.xxxx 이건데 1. 요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1.110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표현하면 되는 거죠. 1.11111이니까 2분의 1, 8분의 1, 2분의 1, 4분의 1, 0.75에다가 일단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이 들어가니까 이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승, 2의 마이너스 5승, 2의 마이너스 6승 더한 값이 되는 거죠. 1점 그 값이 되는 거예요. 그게 멘티사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시멀 포인트 1점 이렇게 되는 거고 2의 마이너스 3승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거를 10진으로 바꾼 다음에 저걸 곱해줘도 되고 혹은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줘도 되죠. 하나, 둘, 셋. 세 개 더해주면 1110.011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10진수로 한번 바꿔보세요. 요거를 내가 이제 32비트가 이렇게 표현이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 이걸 10진수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거를 한번 2분 동안 한번 해보세요. 2분. 뒤에 연습 문제가 없어요. 이거.
벌써 답을 줬네, 여기다가 보니까. 0이니까 플러스고, 요 값을 변환한 다음에 127을 빼니까 마이너스 6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니까 1점 한 다음에 요거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들어가는 거고. 해볼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알면 되는 거고, 이거를 연습 문제를 EK에다가 올려놔서 학생들이 연습해 볼 수 있게 오늘 주세요. 한 두세 문제. 그러니까 이진수를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거 딱 두 문제만 줘보세요, 한번. 숙제는 아니고 그냥 연습해 볼 수 있게. 그리고 답도 주고 답을 비교해 볼 수 있게요.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뭐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끝났어요. 끝났고 다음 주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프로그래밍 실습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숙제에 대한 질문은 조교 선생님한테 수업 끝난 다음에 하고, 질문 있으면 EQA에다가 또 올려놓으세요, 나중에.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